무슨 신발이 이렇게 있어요, 앞에가? 아니, 나도. 왜 그래? 그걸 또 소심하게 또. 자요, 41페이지요. 법령이 무효라고 되어 있죠. 지금처럼요, 이 41페이지 법령이 무효하고요. 어디 하면 그 뒤에 보면요. 45페이지 취소하고 두 가지를 지금부터 비교가 완전히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공부를 할 때 무슨 말인지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봐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가하고 라고 이렇게 이원일이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으면 우리 이것을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립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효력 요건이 나오죠. 그래서 효력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으면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 취소라고 얘기하고, 갖췄으면 뭐라 한다? 유효라고 얘기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하고요, 성립하고 효력 요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럼 우리가 보면 여기서 유효다, 무효다, 취소란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는 뭐가 됐다? 성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난 다음을 얘기하지 불성립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무효하고 취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효는 일단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취소는 뭐냐? 취소는요, 일단은 뭐냐? 일단 유효예요. 유효인 것을 나중에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란 말을 쓰려면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가 돼야 돼요. 유효인 것을 취소를 함으로써 무효로 만든 것을 취소라고 그래요. 유효인 것을 무효로 만든 걸 취소라고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런데 무효는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무 말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무효하고 취소를 설명을 할 때요.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한번 보면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잖아요. 법률행위의 추인.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아직 취소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유동적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유동적 유효. 법률행위 추인이죠. 추인을 뭐라 한다? 이것을 확정적 유효라고 얘기하죠. 확정적 유효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유동적 유효. 그 다음에 뭐죠? 법률행위 추인 그러면 확정적 유효. 언제부터? 이건 그때부터거든요. 왜 그때부터냐? 아직 취소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일단 유효인 것이에요. 단지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유동적이란 말이지. 일단 유효인 거예요. 유효. 유효인 게 봐봐요. 유효인 것을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었죠. 그럼 유효가 유효로 바뀐 거잖아요. 유효가 유효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건대는 뭐죠? 무효인 것을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 말을 쓰죠. 그건 왜 그래요? 원래 그놈 무효였는데 추인을 하니까 유효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효로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유동적 유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처음부터 원래 취소만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처음부터 유효거든요. 그런데 취소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유동적이라는 말을 붙였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추인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래 유효했던 것이 유효니까요. 소급이다 그런 말 쓸 수 없죠. 소급에서라고 한 말을 쓰려면 그럼 처음부터 그럼 무효가 됐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유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을요, 여러분 취소한 후, 취소한 후 이 말이죠. 취소한 후 내가 추인하고 싶어. 취소한 후에 추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추인을 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을 한다. OX.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들었잖아요. 알겠죠? 자, 다시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한 후? 취소한 후 추인을 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한다. OX. 왜? 오케이, 정의 뭐라고? 취소하면 뭐가 돼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인 것을 추인을 하려면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은 더 이상 쓸 수 없죠.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쓰려면 현재 유효가 돼야 돼. 취소했죠? 그러면 무효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취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없고 그냥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으로 추인하는 거예요. 무효니까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무 말도 아닌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취소라고 하는 말하고 무효라고 하는 말하고 뭐죠? 이해가 돼야죠. 취소는 현재 뭐가 돼? 현재 유효.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무효는. 두 번째, 취소에 뭐가 나오냐? 착오란 말이 잘 나와. 착오란 말이 자주 나와. 그럼 착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착오라는 것은 일단 법령이는 뭐를 했다? 성립했다. 불성립하면 착오란 말이 절대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절대로. 순서 구조로 보란 말이야. 구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무효란 말 있죠? 무효. 그 다음에 2번요. 무효는 성립을 전제. 여기 무효는 성립하고 난 다음이죠? 성립을 전제. 3번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무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41페이지 41페이지 보고 계세요? 오케이 41페이지 3번 왜 갑자기 에스코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기 참 저 박물관에서 강의하는데 한국인데 거기서는 학생이 아예 모자만 아예 따로 하나 가져왔더니 이게 큰 모자 겨울에 쓴 모자 있죠 이거 이렇게 쓴 모자 있잖아요 모자 그래서 에어컨 바람 밑에 있으니까 그거만 탁 쓰고 앉아서 그거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 보면 우리 그 겨울에 보면 무슨 야산 같은 데다가 있는 그 모자 있죠 모자 그 모자만 딱 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바로 보이는 그 천장이 있거든요. 그래 그거 하나 딱 쓰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돼. 다른 사람들 아무리 둘러써도 안 돼. 머리가 너무 싫어. 알겠죠? 근데 그 학생은요 머리 하나만 딱 써. 그건 뭐 끝이야. 너무 웃겨가지고. 자요 3번요.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한다는 말은 뭐다? 현재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 것이 상태니까 말이 서로 다르죠. 무효는 효력이 없다는 말이고 취소는 유효라는 말인데 말이 안 되죠. 뭐죠? 즉 무효는 법률 효과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고 취소는 일단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 후 그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는 거죠. 여지를 인정한다는 말에서 맞아요. 취소하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무슨 무효가 원칙이다? 확정적 무효. 5번은요. 무효는 원칙적으로 가로 묶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 우리 이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 무효. 옆줄 긋고 103, 103조, 104조. 그 다음에 특정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특정인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상대적 무효 이렇게 상대적 무효 이렇게요. 107조, 108조요. 그 다음에 6번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재밌는 말이죠. 봐봐요. 자 여기서 이제 봐봐. 이런 무효는 언제부터 효력이 없다고? 무효는 언제 봐봐. 2월 1일 계약을 했죠. 오늘이요 2월 10일이에요.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효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어야 이행에 문제가 생기고 이행의 문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효력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논리가 당연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 7번요. 무효인 경우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 봐봐요. 이런 봐봐. 갑과 을이 2월 1일 날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을이 갑한테 손해가 있는 것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는 두 가지가 중요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없다.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9번은요. 피성년 의견인 줄 것이고 피성년 의견인 취소죠.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 줄 것이고 만취. 그러니까 피성년 의견이요. 꼴에 또 술 마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피성년 의견이니까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술이 만취가 됐으니까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그래서 무효니까 뭐가 된다? 무효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맨 끝에다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이렇게 얘기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봐봐요. 여러분
제가 아직 그 사이트에 뭐죠? 이런 그 카페 있죠? 카페는 아직 올리지 못했는데요. 문제를, 여러분 그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여기 똑같아요. 뭐 유학집하고요.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그 기출문제 지문으로 해가지고,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전체를 다 만들었어요. 다 끝났거든요. 전번 주에요. 그래서 지금 민총하고 물권하고 채권하고 특별법이 있는데, 그럼 특별법은 우리 강의로 했었잖아요. 강의로요. 특별법은요. 그래서 민총, 물권, 채권 다 끝났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자료를 다운받으려면 학원 그 뭐죠? 그 카페 있죠? 카페에다가 잠깐 올려놓을 테니까요.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집에서 프린트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책을 넣고 책 순서대로 있잖아요. 넣고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면 사실 바로 공부하면 잘 모르거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요.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공부 한 파트 끝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공부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혼자 그냥 보려면 좀 어렵고 그러면 공부하는 것이 이게요. 맞는지 틀렸는지 그렇게 알 수 있고요. 보시면서 혹시 내가 글자 틀리게 하는지 좀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걸 이제 문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만약에 강의할 때는요.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를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해가지고 오후에 제가요 좀 있으면 지금 컴퓨터가 지금 뭐죠? 수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포맷을 다시 하고 있어가지고 끝나면은요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집에 가서 프린터 같은 거 뽑을 수 있죠? 그렇죠? 뽑으셔가지고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민총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것만 뽑으면 되죠? 그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걸 옆에 책을 놓고 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 왜냐면 책의 순서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걸 쭉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반복적으로. 항상 중요한 것은 시험을 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을 치는 게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기출문제 이런 지문집 가지고 있죠. 그 지문집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공부할 때 스터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스터디하고 그러려면 뭐 밖에 가서 이렇게 뭐 상기자리에 공부하시잖아요. 나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여러분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스터디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보면서 그냥 그걸 뭐 다운받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뭐죠? 폰에다가 다운받으면 그냥 다 다운받으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스터디에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는지 공부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꾸 문제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토직을 해가죠? 유동적 무효. 그거 말고 취소를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45페이지. 그러면 45페이지 취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의의라고 되어 있나요? 의의는 뭐죠? 취소는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 거의 좀 줄거죠. 일단 유효하게 성립. 여러분 취소는 일단 유효라고 그랬죠? 성립방설 성립할 때 성립상의 하자가 뭐죠? 성립상에서 계약 체결 당시 제한 능력자 이 말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걸 성립 당시라고 그래. 알겠죠?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취소는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다. 그걸 가로 묶어봐.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거기를 가로 묶고 그것을 뭐라냐면 법정 취소라고 얘기해. 법에 정해져 있어. 그래서 봐봐요. 이 말 맞나봐. 취소의 원인이 없이 양 당사자가 취소한다고 얘기했어. 취소 원인 없이 취소한다고 얘기했어. 그럼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착오, 사기 강박, 제한 능력자 이것만 취소고 이런 사유 없이 취소하죠? 그럼 취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란 말이죠. 다음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줄거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그것을 추인이라고 그래.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그걸 추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취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필요가 없다면 그때 줄 것이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취소 가능.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취소 가능 그 말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범행인을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죠. 그런데 착오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상대적이고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절대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우리 작년 시험에 나왔죠? 이걸 이렇게 봐봐. 여기 갑이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고요. 을이 것을 병한테 3월 1일 이렇게 병한테 계약을 하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착오를 했죠? 착오?
착오라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뭘 한다? 치수하죠? 그럼 어때요? 이 병은요, 이 병은 선이 일 때 보호되고 악이 일 때는 보호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걸 상대적이라고 그래. 착오사기 강박은. 선의는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 안 되잖아요. 상대적.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서 보면 여기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2월 1일이죠? 여기 을이 이렇게 병한테 3월 1일이죠? 이렇게 병이 있죠? 병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여기요. 선, 악 이렇죠? 여기서 미성년자요. 미성년자가 기약을 하죠? 그럼 미성년자가 이렇게 치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요, 뭐를 구분하고? 선악 구분하고 보호가 안 돼. 이것을 절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절대적 이렇게. 상대적, 절대적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적, 절대적이다 이렇게요. 자, 4번은요. 4번은 추인권자가 수개의 취소 원인 중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요. 5번 쌍방이요. 취소하는 의사표시라 했으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무슨 말이죠? 착오사기 강박이나 제한 능력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요. 여기 이 두 가지를 뭘 보냐? 아, 무효라는 말하고 취소라는 말하고 일단 구별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학생들 이제 무효하고 취소가 잘 구별이 안 되니까요. 무슨 말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얘기 한번 볼까요? 자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갑이요. 갑이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에 토해서 갑하고 하고 여기요. 2월 1일이요. 계약을 체결을 하죠. 계약을 체결.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요.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기고 의무요. 을은 갑한테요. 잔금을 지급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갑은 을한테 대금을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왜 채권행위냐? 여기는 계약을 체결하니까 권리와 의무가 생기잖아요. 이 권리와 의무를 채권법에서는 채권채무라고 얘기하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죠. 채권과 채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권행위요. 이건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뭐란다? 이것을 의무부담행위라고 얘기하고 의무부담행위.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만다 남긴다고 얘기하죠.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여기는 의무죠. 이 의무를 뭐라 한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채무 불이행이라고 표현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요. 뭐가 됐을 때냐? 이것은 허가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2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체결할 때 허가를 받고 체결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냥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직 허가가 없단 말이죠. 허가가 없으니까 이것은 뭐냐? 무효인 것이고요. 그럼 나중에 5월 1일 날 허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허가 나오면 그때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유효냐? 소급해서 2월 1일부터 유효가 돼.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것을 유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무효이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것이고 허가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배우는 것은 2월 1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 허가가 있기 전까지 이 사이에 갑하고 을은 어떠한 법률적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을 토지거래 허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겠지만 모든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일정 면적 이하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일정 면적 이하. 그런데 그 일정 면적이라는 것이 토지를 중간에 분할하는 경우가 있죠. 분할하는 경우는 토지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간 안에 1년인가? 아니죠. 그런 기간 안에요. 그래서 증여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매매라든가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유상행위의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딜 보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허가가 있기 전까지 여기를 지금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그러니까 아직 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채권행위 무효. 그러니까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행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행을 청구를 못한다. 채무 불이행이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은 대표적인 게 이행 지처거든요. 이행 지처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세트죠. 그 다음에 의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죠?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선이행, 먼저 이행하기로, 선이행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가 전이다? 허가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채무력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여기까지를 정리를 한단 말이죠. 어디로 보시냐? 여러분 거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라고 여러분 지금 나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41페이지.